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한국의 법치가 처한 상황을 대표하는 또는 상징하는 사진과 글이 있었습니다. 사진은 이정미 헌법재판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한 8대0으로 그 헌법재판소의 당시 소장 대리였습니다. 그분과 그 전임자 박한철 소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는 사진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상은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즉 파면 결정에 두 사람이 공이 있으니까 훈장을 준다는 식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적절하죠. 그걸 가지고 훈장을 받는다면은 앞으로 정부나 대통령에 유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은 다 훈장을 받든지 아니면은 판사들이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하면은 훈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대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법관으로서 한 수십 년의 행적을 따져서 훈장을 줘야죠. 그러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국민이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탄핵에 협조한 사람의 농공 행상을 주는 듯한 그런 상징적인 사진이었습니다. 부적절한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런 훈장을 거절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에 법관의 양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 사설이 재밌습니다. 지금 법원과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일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이 사설을 읽으니까 며칠 전에 김평우 변호사가 조갑제닷컴에 기고한 한국의 부치는 시민이 죽인 것이 아니다. 검사와 판사가 죽이고 있다는 것하고 매우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 행정처에 근무했던 전현직 판사 4명의 컴퓨터에 담긴 파일을 열어보겠다고 했다.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강제 개봉하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올해 초 한 판사가 행정처 간부로부터 비밀번호가 걸린 판사 뒷조사 파일이 행정처 컴퓨터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간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지난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도 사실무근으로 결론 지었다. 그런데도 일부 판사가 재조사를 요구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조사 지시를 내렸다. 요사이 온 나라가 이 재조사, 과거에 조사를 한 것을 뒤집기 위한 목적으로 재조사가 이게 유행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판결을 하면은 다음에는 뭐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그걸 가지고 다시 재수사나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걸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법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의 관행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조사에 불만이 있었다 해가지고 계속 재조사, 재수사, 재재판 이런 걸 하면은 이거 법이 안정성이 무너집니다. 법을 믿고 자기의 생활을 설계할 수가 없어요. 나침반이 흔들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입니다. 추가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추가조사위는 출발부터 공정성 논란을 빚었다. 블랙리스트 조사를 주장한 법관 대표회의 소속 판사가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이게 공정한 사람이 임명되지 않고 처음부터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 그 판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니까
더구나 위원 6명 가운데 4명도 재조사를 줄기차게 요구한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로 채워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 2대 회장을 지낸 법원 내 서클이 바로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니까 말하자면 대법원장과 가까운 사람을 6명 중에 4명으로 채웠다고 하니까 출발부터 이 위원회는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임 소속 판사는 조사위원도 아니면서 기술자문위원 자격으로 슬그머니 이 모임 소속 판사입니다. 슬그머니 조사에 끼어들었다. 법원 게시판에 재판이 곧 정치라는 글을 쓴 사람이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재판이 곧 정치라는 글을 쓴 사람이 징계를 받아야 될 건데 이게 블랙리스트 재조사에 관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조사위가 내놓을 결론이 뭘지는 짐작이 간다. 만약 진짜 블랙리스트가 나온다면 별 문제다. 하지만 없어도 어느 조직에나 있는 인사 파일을 무슨 리스트라고 주장할 것이다. 벌써 이렇게 공정성이 결여되니까 언론사가 거기서 무슨 발표를 해도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라고 예단하고 해버리고 말합니다. 이것은 조선일보 사설 집필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불공정하게 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과 같은 더구나 공정성의 화신이어야 할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쟁의 최종적인 심판자인 대법원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대법원이 앞장서서 불공정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다름 아닙니다. 사설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컴퓨터를 당사자 동의 없이 열어보는 것은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다를 것이 없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고 형법에 저촉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그 같은 입장이었고 대법원 회의에서도 대법관 여러 명이 대법원장에게 같은 지적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강제 개봉을 했다니 다른 사람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판사들이 법을 어기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야당은 대법원장과 조사위 판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한다. 사상 초유의이다. 판사가 문제 많은 행동을 하는데 이것은 형법이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를 했다. 영장 없이 일종의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판사들이 법을 어기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치가 무너지죠. 법치가 무너지면 정글의 세계 야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상한 일은 검찰에서도 있었다. 26일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 전담 수사팀 사무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보도된 사진에서는 수사팀 검사가 사건 기록을 보란 듯이 책상에 올려놓고 있다. 과거 검찰은 기껏해야 수사팀 현판식 장면을 외부에 공개했지 검사실 내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삼아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검사실 내부와 검사 얼굴, 수사 기록까지 내놓았다. 이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좌파 매체들이 수사를 하는 거냐 마는 거냐 하고 닥달하자 수사 사무실을 공개하는 쇼를 한 것이다. 법상식이나 원칙과 거리가 먼 일들이 유독 이 정권 검찰과 법원에서 있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생각이 헌법적 가치관과 상식과 어긋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법을 보는 생각은 한국 사람들 다수가 법을 보는 생각과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사람들이므로 법을 권력 쟁취,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본다.
이른바 적대 세력을 배제하거나 숙청하는 수단으로 본다. 자기 편에는 법을 유리하게 적용하고 상대편에는 법을 불리하게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방공 자유투사에게 대해서는 가혹하게 법을 적용해서 감옥에 막 보내고, 불법 시위를 한 사람, 불법 시위를 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완전히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고 전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법치가 권력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다. 이게 저희 답입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조갑자닷컴에 며칠 전에 쓴 글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국의 법치주의는 시민이 죽인 것이 아니다. 법의 근본 정신, 원리도 모르면서 이것저것 주워들은 법률 지식과 말을 만드는 잔재주로 권력과 돈을 쫓는 검사와 법관이 죽인 것이다. 나라의 심장인 청와대를 범죄 조직으로 공표하고 나라의 대통령을 범죄 조직의 수괴로 모는 검사, 법관, 국회가 지배하는 나라, 과연 이것이 내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근대 법치 시민국가가 아니다. 언론, 국회, 검찰, 법원, 학자 등 말과 문자를 가지고 노는 문신, 양반 특권 계급들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여 허구한 날 거짓말과 사기, 음해, 모략, 억지, 떼쓰기의 현올림과 글쓰기로 당쟁싸움과 세도정치를 하여 나라를 멸망시켰던 조선 왕조의 연장이다. 시대에 뒤진 이 양반 특권 계급들을 깨끗이 청산하는 시민 법치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나는 내가 한국의 판사였고 변호사인 것이 부끄럽다. 이런 직설적인 비판과 조선일보 사설이 결론이 같습니다. 한국의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률 전문가, 머리 좋은 법률 전문가, 검사, 판사, 사람을 단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신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분들이 권력에 영합하든지 눌려가지고 지금 한국의 법치를 부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이 생각납니다. 인격이 없는 전문가는 잘 훈련된 개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법관, 검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의사, 인격 없는 의사, 인격 없는 기자, 인격 없는 정치인, 인격 없는 예술가, 인격 없는 운전사, 인격 없는 전문인들 모두한테 주는 경고인 것입니다. 다만 검사, 판사는 인격이 부족하면 그 피해를 무고한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